것이다. 국민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상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 돌아오면 이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 두 사람을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승만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데는 2달 걸려서 몇 달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이 해방이 되고 이승만이가 오는 것은 1945년 10월 16일 날 오게 됐어. 2달. 상해에 있는 김구가 오는 데는 3달 걸려서 3달. 몇 달? 내가 이 대한민국 애국 포럼을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전국 다니면서 계속 내가 지금 하고 다녔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국 국민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임태희 비서실장님이요. 지금 현재 대통령 섬기는 비서실장 임태희.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점심 먹다가 실장님 나 밥 먹기 전에 나 혼자 5분 동안 말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해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졌어.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한국에 오는데 몇 달 되었으니까 모른다 그래. 상해에 있는 김구가 오는 데는 몇 달 걸려 모른다 그래. 내가 그랬어.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 서울대 나왔지. 국회의원 2번 했지. 24살에 고시에 합격했지. 농부 장관 했지. 지금은 대통령 다음에 2인자지. 비서실장. 걔가 웃으면서 진실로 하면 안 되잖아. 웃으면서. 이런 인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니 나라가 되겠어. 그랬더니 막 미안해가지고 막 얼굴을 막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정신 차려. 목사님, 나 태어나서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청와대 직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와서 이거 한 번만 했어요. 내가 청와대 3번 들어가서 했어. 잘 들어봐요. 국회의원, 장관, 교수,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서 해봤는데 이 국민들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이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인간이 알아야 될 5번째 지식. 몇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첫째, 자기 이름은 알아야 돼. 그죠? 2번째는 자기 생년일을 알아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엄마,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돼. 맞죠? 그리고 알아야 될 5번째 지식이 뭐냐?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5번째 알아야 될 지식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또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인간이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국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복습해봐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어. 중고등학생들 들어봐. 원자탄 터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어 없어? 그것도 몰라? 그저 햄버거만 좀 할렐루야지. 참, 나 저놈들 때문에 나 도대체가 참나.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이 빨갱이들이, 정교조들이. 에?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탁 터지니까 36년 없었던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었어. 해방. 아빠가 서러움에서 해방됐다 이거야. 할렐루야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야. 미국의 힘으로 해방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도움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응? 해방이 됐는데 국가에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36년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기니까 무슨 뭐 파출소가 있어, 면장이 있어, 뭐 아무도 없어. 그때 국민들이 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누가 나라를 세우나 했는데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2 사람을 품고 있었다. 하나는 이승만, 다른 이승만. 또 하나는 누구냐? 김구요. 김구. 누구요? 이 2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을,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들어오는 데는 몇 달? 그렇지. 상해 김구가 들어오는 데는 이거 보면 알아. 이거 보면 몇 달?
11월 달에 들어왔어. 그 사이에,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9월 21일 날, 9월 6일 날, 해방된 지 딱 20일이에요. 9월 6일 날. 8월 15일 해방이 되고 9월 6일, 21일 만에 무슨 일이 생겼나? 대한민국에 오늘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 뭐냐? 박헌영이란 놈이, 빨갱이 박헌영 놈이 김구와 이승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기습적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서 해방된 지 20일 만에 불량 국가를 하나 세웠어요. 이것이 해방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야.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요. 이게 박헌영이가 세웠어. 9월 6일 날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다 쓰러져야 돼. 이 말 듣고 안 쓰러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박헌영이란 놈이 9월 6일 날 세운 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78%가 거기에 가입을해버렸어. 몇 프로?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과자냐, 정과자. 속된 말로 더럽게 빨갱이를 좋아해요. 이 백성들의 체질이.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요, 웃기는 짬뽕이요.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에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21일 만에 전 국민의 78%를 어떻게 틀어지었나? 두 가지 사기를 쳤어요. 박헌영이가. 첫째, 모든 땅을 빼서 공짜로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땅은 일본 사람이 34%를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도망갔어. 나머지 땅은 지주지가 있어요. 지주지.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성 앞에 있는 이 넓은 땅이 있죠. 이것이 불과 몇몇 삼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소작이요. 빌려서 땅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박헌영이가 공산당에 불을 질러버렸어. 모든 땅을 뺏어서 똑같이 나눠주겠다. 요즘 무상급식과 같은 이거 무상급식. 무슨 급식? 자 보세요. 대한민국 무상급식 불 붙었잖아. 무상급식 해준다니까. 무상급식이 어디 있나요? 빨갱이와 좌파와 진보 이 새끼들은요, 항상 사람의 말을 먼저 점령을 해버려. 말을 끼툰단 말이에요. 자세히 생각해봐요. 무상급식이라 그러거든. 무상급식. 이 세상에는 무상이란 게 없어. 아니 지금 국가가 학교에서 애들을 밥을 점심을 공짜로 먹인다는 것이 그게 무상이 아니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을 통하여 애들한테 밥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뭐라고 정확히 불러야 되냐? 세금급식이라고 불러야 돼. 무슨 급식? 이 빨갱이들은 항상 말 가지고 장난을 쳐. 마치 무상급식이라 그러니까 그냥 공짜인 줄 알아. 공짜가 어디 있어? 다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으로 애들한테 주는 것이지. 맞지요? 맞지요? 앞으로 우리는 무상급식 하지 말고 세금급식. 그러면 어차피 애들의 밥을 누가 먹겠냐?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애들 밥을 먹이는데 우리가 직접 애들한테 한 달에 급식비 43,000원, 한 달에 5만원 되는 걸 매달마다 우리 애들 손에다가 이렇게 지켜주면서 야 이거 학교 갖다 내? 너 점심 먹는 값이야? 부모가 돈을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애들이 갖다 내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그 가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애들한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바깥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정신값을 갖다 주라 하는구나. 여기에 철학적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철학적 의미. 무슨 의미? 똑같이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을 내서 국가로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애들 밥 먹으면 그 돈이 그 돈인데 이거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아빠는 나를 먹이는데 아무 관계없어. 학교 가니까 학교가 나 먹여 살렸어. 이래가지고 일본은 애들을 키워보니까 가정에 대한
그 부모 자식 간의 고리가 끊어져서 일본은 하다가 중지를 해버렸어. 무상급식을. 일본은 하다가 중지한 것을 한국은 지금 그걸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시작하려고. 안 돼! 그래서 안 돼! 어때요? 대구는 지금 무상급식 해야 안 해? 아, 대구는 안 해. 그래, 대구가 그래도 조금 더 낫네. 지금 전국에 다 무너, 대구도 얼마 있으면 무너질 거예요. 왜? 말 가지고 장난치는데 다 넘어가 버려요. 무상급식이야 공짜인지 알아? 공짜 없어!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맞지요? 그래가지고 박헌영이도 그때에 모든 땅을 뺏어서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미쳐버렸어요. 박헌영 만세! 하고 들고 나갔어요. 말갱이들은 말 가지고 장난쳐. 둘째, 이 박헌영이가 뭘로 사기쳤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내가 대통령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 내가 여기다가 대통령을 세우고, 상해에 있는 김구가 오면 여기다가 주석을 세워서 총리를 세워서 나는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이 야, 박헌영 착한 사람이요,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박사가 올 때까지만, 예, 그때까지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헌영한테 퍽 쏘아가지고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 만세하고 들고 나갔어. 내가 이 근대 대한민국 건국사를 가만히 연구하면서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봤더니 나도 박헌영 만세 했겠더라고. 왜냐면 땅 준대는데 이런 상태에서 10월 16일 날 2달 만에 이승만 박사가 드디어 김포병장에 쫙 내려요. 그리고 드디어 트랩에서 중절 모자를 쓰고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박헌영 이놈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박헌영은 영어와, 그 당시 사람인데 영어와 러시아어를 능수능란하게 했어요. 이 박헌영이가. 그렇게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딱 자기 밑에 쫄자 말개들 쫄쫄 다 데리고 나가서 이승만 박사 기국 환영대회를 누가 베풀었냐? 박헌영이가 베풀었다고. 이승만의 마음을 딱 사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김포병장에 내려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이승만 박사 기국 환영대회하고 앞으로 가더니 턱 엎드렸다 절을 하더니,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으나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내가 우선 나라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물어요. 무슨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승만이가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마음의 단어는 욕이 아닌데 음성과 그 표정은 욕이요. 야, 이 개새끼야, 누가 그런 나라 세우라 그랬어? 아, 그러지 말고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안 해! 내가 이런 나라의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그날부터 이승만과 박헌영이가 치열한 싸움을 붙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이가 이기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박헌영이가 이기면 지금 북한 같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1년 동안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교회 장로님이야. 밤새도록 울어요, 이승만이가. 아멘. 밤새도록 이승만이가 울면서 하나님, 나라가 해방됐다고 왔더니 빨갱이 나라가 세워졌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승만은 교회 장로님이요. 밤새 들어오니까 영락교회 장로님인 오제도 특별검사가, 우리나라는 보니까 장로들이 세운 나라예요. 장로들이 세운 나라. 누가요? 영락교회 장로님인 오제도 장로님이 이승만한테 가서 그래요.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서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오제도 같은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 따라해봐요. 정강훈 목사님,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세워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어떻게 나를 세우겠습니까?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꼬리 자르면 머리로 물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뱀을 잡을 때는 경상도 말로 대가리를 때려야 됩니다. 어디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오니까 박헌영 저놈을 잡아야 됩니다. 박헌영을 어떻게 잡습니까?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을 지지하고 편들고 있는데 박헌영 잡았다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오제도 장로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박헌영의 뒤를 살살 따라다녀 드디어 걸려들었어. 뭐냐? 을지로 이가 있는 정판사라고 조폐공사 돈 찍는 기계를 일본 놈들이 도망갈 때, 일본 놈들이 머리가 좋잖아. 일부러 모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간 게 아니고 일부러 종이하고 잉크를 더 많이 구해놓고 도망가서 일본 놈들이. 왜? 누구든지 돈을 많이 찍어서 나라 망하라고. 일본 놈이. 이걸 누가 차지했냐? 이것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할아버지가 차지했어.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박헌영한테 갖다 바치니까 박헌영이 이 돈을 가지고 다니면 전국을 뿌리면서 인민공화국에 가입하라 그래. 돈을 받고. 그래서 오제도 장로님이 박헌영을 탁 잡았어. 박헌영, 너 왜 정식 국가도 아닌데 너 맘대로 돈을 찍어 쓰는 거야? 박헌영이가 왜? 전 국민의 78%가 나를 지지하는데 내 맘이지. 그래도 정식 국가는 아니잖아. 너 왜 맘대로 돈을 찍어서 너 맘대로 써? 그래가지고 오제도가 박헌영을 위조지폐 사건으로 딱 체포하려고 미국 헌병사령관 배우드 대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헌병사령관이 그때 한국에 와 있었는데 참 미국 놈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미국 놈들이 약점이 하나 있어. 뭐냐? 여자한테 약해. 여자한테. 한국 온 지 한 달 만에 벌써 한국에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살아. 그게 누구냐? 김수임이라고 이화여대 나온 영어 착한 이쁜 여잔데, 이게 누구냐? 박헌영이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김수임이라고 하는 간첩을, 이화여대 나온 영어 잘하는 애를 미국 헌병사령관의 비서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배우도 대령이 야, 미국 본국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타이포 쳐라. 옛날 타이포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차가닥차가닥 하는 거. 박헌영 내일 체포한다 쳐라. 그러니까 타이포 치는 이 김수임이가 바로 박헌영한테 일렀어. 빨리 도망가라고. 내일 잡는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턱수염을 변장하고 미아리 고개를 넘었어. 경기도 포천에 가서 빨갱이들 보고 상녀를 가져올 상녀. 뭐라고 해요? 상녀 알아 몰라? 상녀. 상녀가 뭐야? 뭐?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싣고 가는 거. 상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놈이 관 속에 들어갔어. 박헌영 머리가 비상해. 살아있는 놈이 관 속에 들어가서 애들 보고 상녀를 매라 그래. 그러니까 젊은 청년 빨갱이들이 상녀 노래를 부르면서 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 그러면서 38선을 닦아서 상인을 내려놓고 땅을 파는 집 장례식을 들어가다가 관뚜껑을 열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박헌영이가. 김일성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아. 10살. 몇 살? 김장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남조선에 78%를 조직해놓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38선에 총 몇 발만 쏘라고. 그러면 내가 조직한 남노당 78%를 제주도부터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인민공화국 만세 내가 무력 봉기를 일으켜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그냥 남조선은 접수하면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가만히 그 말 듣고 34살 김일성이가 소령 장교 출신이요. 머리가 잘 돌아가. 선배님, 남조선의 78%를 조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78%. 그 김일성이도 머리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박헌영이가 증거 보여줄까? 너 한번 선거 한번 해봐. 그래서 1948년 8월 25일 날 북한 수립 선거를 해요. 북한 수립 선거. 뭐예요? 북한 정부 나라가 세워지는 선거를 1948년 8월 25일 날 하게 돼.
자, 아까 뒤로 안 넘어간 사람은 오늘은 지금은 꼭 넘어가야 돼. 이 말 듣고 안 쓰러지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 수립 선거를 하는 북한 선거에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백성 중에 그때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850만 명 중에서 김일성이가 좋다고 밤마다 도토리 도장을 파서 시시하면서 도장을 톡톡 찍어가지고 만화를 부대에 넣어서 경상도표, 전라도표, 충청도, 강원도표 해가지고 38선을 넘어서 김일성이한테 갖다 바친 표가 우리 한국 남한 백성 전체 중에 그때 850만 중에서 530만 표니까 정확하게 78%야. 빨리 넘어져. 이제 조금 뭐가 좀 충격이 오는 것 같아. 대한민국이 이런 정과자야, 정과자. 대한민국이 빨갱이 더럽게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보고 김일성의 목에다 힘이 찰떡 들어가 버렸어. 야, 남조선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78%? 그래서 스탈린한테 가서 T-34 전차를 얻고 모 대통령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게 뭐예요? 6.25를 감행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때 6.25를 일으킨 배경은 소련 군해를 믿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인민군대의 실력을 믿고 남침한 게 아닙니다. 중공군을 믿고 전쟁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 후에 도움받았지.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조선 해방 6.25를 일으킨 첫 번째 배경은 뭐냐? 한국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투표용지 78%, 530만 표. 요것을 보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 박헌영이가 말했거든. 전쟁 시작만 하면 남조선 안에서 78%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체로 나라가 망하고 이승만 미국을 쫓아버리고 접수하면 된다. 이것이 6.25에 대한 실제 이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저 적은 북한 나라 말이요.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되고 저게 가난하고 하는 저 김정일이 하나가 세계 초강대국인 소련, 중국, 일본, 미국 김정일 하나를 못 이겨. 김정일이가 힘을 팡팡 큰 소리 치면서 중국 말도 안 들어요. 중국 가서 뭐 돈 좀 달라고 안 준다 그러면 간도 소련 가서 할 거야. 그래서 또 소련 가요? 소련 가서 달라고 안 주면 간도 배짱이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 똥자루만하게 쬐끄만 놈이 새끼가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이 김정일이가 저렇게 전 세계의 나라를 가지고 노느냐? 잘 들어요. 역사는 여러 번 지나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저렇게 큰 소리 팡팡 치고 아나무인으로 전 세계 어떤 지도자 겁내지 않아. 저렇게 똥꼬적을 부리며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북한의 군대 실력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무기 아니에요. 소련, 중국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자기를 좋아하는 좌파 진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보세요. 천안호 사고 났는데 김정일이가 했다고 볼 수 없다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2.5%예요.